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계시다가 아무래도 우발적으로 그러신 것 같아요. 좀 욱하시는 마음에 이제 볼펜으로 이제 그 후임이 된 그 분이죠. 그분이 좀 빈정거리는 말을 하시니까 이제 손가락을 찌르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상처가 났고 또 이제 뭐 사과를 하라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해 보실 수 있을지 사연 김지진 변호사님 함께 들으셨으니까요. 해결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들었고요. 네. 아무튼 뭐 사람이 적은 데서 워낙 좀 이런 갈등 상황에 처해 있으셔갖고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하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특히 뭐 네. 좀 사람이 많고 그러면 이런 걸 다른 데 얘기해서 좀 풀 때도 있는데 그런 게 조금 많이 안타깝고, 그래서 내용을 잘 들었는데 일단은 상대방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고소를 했나요? 지금? 하겠다고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직 네. 안 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 얼마 안 돼가지고 네네네. 고소는 따로 안 했고, 그럼 뭐 이 사건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상대방하고 얘기를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제가 뭐 사과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직원들 다 보는 앞에서 네.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라고 하니까 저도 좀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거에 대해서 얘기는 그냥 따로 안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게 얼굴 마주칠 때마다 네. 저도 뭐 이렇게 폭행범이다 막 그러면서 고소해버린다고 콩밥 먹인다고 계속 그렇게 괴롭히는데 제가 사실 따로 갈 직장이 따로 없어가지고 네네네. 네. 얘기만,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만 하고 다니는 상황이다. 네. 그 이제 사안이 잘 들었는데 뭐 공개 사과까지, 이제 어떤 법적인 문제, 물론 이제 그분을 뭐 이제 볼펜으로 이렇게 그 상처를 내신 거는 뭐 잘한 일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거를 공개 사과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뭐 콩밥을 먹이게 했다든지, 뭐 이런 일종의 뭐 폭언이죠. 이런 것들을 하고 다니는 건 또 별도의 또 법적인 문제를 또 발생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뭐 두 분 사이의 어떤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폭행이나 뭐 상해 뭐 이런 걸로 의유를 한다고 해도, 뭐 사과,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 해도 사과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맞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걸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은 또 별개고, 그래서 제가 굳이 좀 이제 법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드린다면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분 이제 조금 우발적으로,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발적으로 이제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은 이제 볼펜으로 좀 그 상처를 낸 부분, 이 부분은 뭐 굳이 법적으로 요걸 평가를 하자면 뭐 폭행이 될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뭐 상해까지는 아니겠죠. 뭐 약간의 유형력 행사니까 어떻게 보면 폭행인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고소를 하시겠다. 사실 고소도 뭐 고소하는 거는 이제 고소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건 아닌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굳이 지금 해결책을 찾자면, 폭행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하더라도 이제 뭐 반의사 불벌죄니까 나중에 고소를 뭐 취하한다 이러면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형사 절차에 돌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질문자님도 요런 사안으로 이제 상대방이 자꾸 뭐 괴롭히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다 실제 고소까지 진행되고 하면 더 뭐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으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더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개인적으로 뭐 간단히 사과하고 뭐 간단히 치료비 정도 그냥 배상을 해드리고 고소를 안 하고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사 고소를 진행한다 해도 이게 뭐 그 여러 가지 정황상 크게 뭐 처벌을 크게 받을 사안은 아닌 것 같고, 특히 뭐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정말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된다 해도 벌금 정도 이제 나올 사안인데, 실제로 뭐 고소를 한다 해도 그거에 대해서 뭐 너무 당황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의사 불벌죄니까 어쨌든 좀 양자 간에 좀 사과하고, 아니면 뭐 소정의 치료비 정도 주시고 일종 합의금으로 해서 고소를 뭐 취하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실제 이제 고소가 진행이 안 됐으니까 그 부분은 두 분이서만 이제 조용히 해결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첨언하자면, 아까 그분이 뭐 이에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라든지, 아니면 이 사실관계를 계속해서 뭐 회사나 다른 데에 퍼뜨리고 다닌다든지 왜곡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별도의 이제 명예훼손의 뭐 그런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상대방한테 좀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괴롭힘 부분이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 부분. 이제 저 이 6명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미혼이시라고 약간 무시당하고 어떻게 보면 좀 폭언도 들으시고 또 뭐 그 어린 친구가 빈정거림을 하고 이런 거를 그 법적으로는 요즘 이거를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뭐 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뭐 전부 다 구체적으로 따져본 건 아니지만 일단 제가 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이 정해져 있어요. 그 개념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요건 이제 법적으로 괴롭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상에 이런 부분은 직장 내에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한테 신고를 해서 해결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제가 볼 땐 이런 거에 해당할 확률도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상사분 명시적으로 뭐 사용자라고 표현은 안 하셨지만 적어도 동료들이 개입한 상황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상의 당의 적정 범위를 넘은 거겠죠. 지금 질문자분께서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괜히 이제 옆에서 빈정대고 무시하고 이런 거는 실제 업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질문자분이 뭐 실제 어떤 업무에서 좀 문제를 일으켰다거나 이런 거를 지적하는 정당한 어떤 발언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이런 개인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또 쓸데없는 트집을 잡는다. 이거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으셨죠. 이걸로 인해서 뭐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볼펜으로 한 것도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거니까 충분히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용자가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다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우리 근로기준법상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 이게 내가 분명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해결을 해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고 그 사용자가 실제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데 사용자가 이거를 뭐 무시하고 제대로 해결을 안 해주고 오히려 나한테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은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고소하셔서 그 사용자가 제대로 이거 해결해주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처리가 제대로 안 된다. 실제로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경우 미흡하다 할 경우에는 노동지청에 이제 신고를 해갖고 우리 회사에 이런 게 미흡하다 이런 부분을 알리고 이제 시정 조치를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첨언하자면은 그 직장 내 괴롭힘에 더해서 이제 여성분들이시라면 이제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당하시고 이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더 어떤 뭐 특별한 더 개념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괴롭힘하고 비슷한데 그 괴롭힘을 하면서도 어떻게 성적으로 좀 굴욕감을 준다든지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같이 하는 경우 실제 동료들이 이런 사례도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질문자님께 묻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례에서도. 그리고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런 거는 그냥 다만 법률만 좀 다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이제 우리 성희롱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역시 회사 내부적으로 좀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리해야 될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런 문제도 같이 있다면 사용자한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역시 적절하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또 그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뭐 성희롱이 있다고 하면 위자료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제대로 이제 회사 내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역시 그 직장 내 괴롭힘과 마찬가지로 그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에 또 진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제가 보기에는 이 직장 내 괴롭힘 부분이 질문자분 사연에서는 오히려 더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법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다는 걸 잘 인지를 하시고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사용자가 이게 검사를 하도록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대표님하고 네. 이사님 이런 분들도 같이 저를 괴롭혔는데 네네네. 이러면은 따로 이거를 검사를 해주실 수 있게끔 요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저를 괴롭힌 사람한테 그거를 또 이렇게 맡겨야 되는 건지. 네, 보통 이제 이런 질문이 제일 많으세요. 그러면 왜냐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가 있으면 그
그 대표이사를 감독하는 기구가 당연히 회사들은 법적으로 있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감사나 아니면 나머지 이사들 중에 한 분이 이 대표이사를 사실 감시하는 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 지금 인원도 6명이고 하니까 아마 이런 구조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잘 짜여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표이사분이나 뭐 이사분이나 다 같이 이런 일에 동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회사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지방고용노동청에 이 문제를 이제 전식으로 진정을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을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지방고용노동청이 해줄 수 있는 일은 그 이제 대표이사나 이사분들이 왜 이런 일을 하냐 직접 나와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이제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개입을 못하고 이 시스템 이 안에서 이런 괴롭힘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 안 있나 그거를 이제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지금처럼 대표자님을 견제할 기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대표를 제대로 감시할 어떤 기관을 별도로 제대로 마련해라 감사라든지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도록 이제 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이제 조사를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거지 이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조사할 권한은 없어요. 그 부분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나서 다시 한번 뭐 이의를 제기하든지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성희롱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또 뭐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고 그보다 더한 뭐 성폭력이 있다고 하면 뭐 형사고소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제가 결혼을 못해서 네네. 이제 뭐 그렇다고 괴롭힘 당했었는데 네네. 저도 네. 네가 못생겨서 그렇다, 네. 살이 쪄서 그렇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성희롱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그런 거는 성희롱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예, 성적인 굉장히 차별적인 발언이고 특히 뭐 요즘 같은 경우 외모를 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뭐 굉장히 금기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성희롱에 해당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높을 것 같고 그건 직장 내 성희롱에 준해서 이제 좀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상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 네, 그런 사연이었던 것 네.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 부분 좀 따로 떨어뜨려서 좀 이슈를 제기해 보실 만한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부분 따로 또 이제 좀 조치를 취하시고 다만 그 볼펜으로 이제 폭력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상해까지는 아닐지라도 이 네. 부분은 좀 원만하게 아직 고소도 진행하지 않으신 그쵸. 상태라고 네. 하니까 이 부분 좀 적절하게 합의하셔서 좀 지나가시는 게 가장 네, 원만할 것 맞습니다. 같다. 저도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뭐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서 정리하시죠. 네.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어떤 법률적으로 좀 해결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많이 잘 모르시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직장 내 어떤 지위 관계를 이용해서 업무상 범위를 넘어 또 신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는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건 분명히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에서 명확하게 해결을 하도록 그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 좀 내용 잘 들어보시고 좀 원만하게 해결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